교수법 첫 번째 공식적인 시간이고요. 이 첫 영상에서 우리는 오늘 챕터 19, 19번째 챕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4주를 지금 챕터 19에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챕터는 문법, teaching grammar, 문법과 vocabulary, 이 어휘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라는 건 이제 흔히 우리가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휘라고 하면 그 안에는 수거라든지 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 있죠? 뭐 보카버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죠. 그게 어휘예요. 그러니까 단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휘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법과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법,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하는 법, 그거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점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러버스에서 봤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문법과 어휘 교육이 아니고 어떤 수업이요? 의미 중심 플러스 의사소통. 의미 중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법과 어휘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모든 티칭을 의미 중심,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 이 안에서 벌어지는 효과적인 티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가면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어떤 학생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학생의 에피소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요. 여기 He said he used to memorize more than 100 English words per day. 매일매일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운다? 하루에 100개씩 외운다. 한화의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준비생들이 매일매일 할 법한 그런 그 학습 방법이죠. 어휘를 많이 알면, 그죠? 어휘를 많이 알면 당연히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어떻게 했다? memorize, 암기, 단순 암기를 말하는 거죠. 단순 암기. 이 어휘를 단순 암기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고민을 이 챕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은 굳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단어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문법이 나오긴 하네요. He usually stayed up until 2 to 3 a.m. in order to study the books of English grammar and vocabulary.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기 위해서 2, 3시까지 밤새서 공부를 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하는 학습법이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 의미 중심,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일어나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서문을 깔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법이란 알죠? 법칙이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에요. grammar. 법칙이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한국어는 한국어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고, 뭐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법서에서 보던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법의 형체인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요. Whether you are a language learner or teacher, 네, 선생님이든 간에 학생이든 간에 grammar, 문법이라는 것은 may mean many different things. 참 많은 의미를 가진다. 문법을 배우는 것. 그럼 그 문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뭘 배우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One common idea to all of us may be that it is something significant we need to tackle by exerting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네, 시간과 노력이 들죠. In order to master, 완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스터링하기 위해서 the language. 언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Nevertheless, many learners and teachers often struggle with gramma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주로 이 문법이란 무엇인가, 이 문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한다? struggle 해요. Figuring out how to just pick it up.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를 pick up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습득. 어쩌다 보니 내가 픽업 했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픽업은. 그래서 just pick it up or how best to instruct it. 그냥 쫙 그냥 주고 그냥 픽업하게 할까? 아니면 instruct.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할까? 그러니까 픽업. 언어를, 문법을 픽업한다는 거 아동의 언어 습득처럼. 아동에게 뭐 한국어 학원을 보내지 않죠. 그렇죠. 아동에게 한국어 학원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자꾸 걔한테 말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면 아동이 언어 습득을 그냥 해요. 그거를 픽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언어 습득이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instruction, instruct 하는 거는 성인의 외국어 습득. 학원 다니면서, 굳이 학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의도된 상태라고 할게요. 의도된 상태. 됐죠? 자, 헨리데이가 78년도에 얘기하길 language is as it is because language is as it is. 그냥 그대로다. Because of what it has to do.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grammar may seem complex, and it is indeed complex because it has to do all the things we make it do for us. 그래서 언어를,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일인지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거를 굳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As discussed earlier in chapter 5, 우린 하진 않았지만 drawing on the principle of agency. agency라는 거는 어떤 요원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영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에서 agency라고 얘기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 주체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e view language not as something we possess inside the head. 우리 머릿속에서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 it is something that we do. 우리가 그거를 도구 삼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어를 바라본다. 언어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본질이 아니고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도구로서 중요한 거다. Language is a complex and dynamic entity that we use to say things, do things, and be things. 그래서 참 dynamic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This view of language has complex consequences for teaching grammar.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들 때문에요. 문법이라는 거는 책 속에 존재하는 어떤 소유하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문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용될 때 do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use,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용이 될 때 문법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아까 다시 올라가요. 의미 중심,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거는 그 도구를 서포트해주는 어떤 후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의미를 앞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업에서 문법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This view of language has complex consequences. 이러한 관념들 때문에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위와 같은 관점이 끼쳤다는 거예요. Let's look at some of those complexities.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자라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문법이라는 것은, 문법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argue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 그 자체, 뭔가
우리가 얘기하려는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무언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법만을 위한 문법을 학습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준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Three dimensions of grammar. 그래마가 문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3차원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뭔지 봅시다. 자, 여기 적혀 있네요.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첫 번째, form. 형태, meaning. 두 번째가 의미, use.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글자 크기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고요. 네, form이라는 거는 형태예요. 형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형태.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에 뭐뭐 할 걸 그랬어. 이런 거 있다고 할게요. 뭐뭐 할 것을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here 쓰고, 아 쓰고, 리을 쓰고. 기읍, 시읍, 을 그랬어. 이렇게 써요. 철자 같은 거. 그게 form이에요. 형태. 의미는 뭐예요? 뭐뭐 할 걸 그랬어 라는 것은 뭐뭐를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뭐뭇을 하지 못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뭐뭐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할 걸 그랬어 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 그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구나. use 볼게요. use는 사용법이에요. 쓰임새 사용법이라고 해석할게요. 뭐뭇을 하지 못했다. 즉 뭐뭐 할 걸 그랬어. 언제 얘기해요? 뭔가 희망찬 걸 얘기할 때 아니죠. 뭔가 후회할 때. 후회의 표현. 그래서 쟤는 그것을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한 걸 후회하는 거를 나는 뭐뭐 할 것을 그랬어, 뭐뭐 할 걸 그랬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법이에요. 3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이라는 거는 형태와 그렇게 쓴다. 문법에 맞게 그렇게 쓴다. meaning, 뭐뭐를 하지 못했다. 이것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것의 뜻, 뜻이라기보다 그것의 용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쓰는가, 그거에 대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면 돼요. 영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영어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해볼게요. 강아지, 개, 말고 고양이, S 이거요. 이 S 이 복수죠? 뭐를 표현해요? S가 붙었어요. cats 맞죠? S라는 형태소예요. 어떤 그 형태소, 이런 몰피임 형태소예요. 뭐뭐를 하지 못했다, 뭐뭐 할 것을 그래서 뭐뭐 하지 못해 이런 것처럼 S라는 형태소는 여기서 뭘 뜻해요? 하나 이상이란 뜻이죠. 하나 이상. 1개 이상. 즉 복수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사용법은 뭐예요? 언제 사용해요? 하나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쉽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때 S를 쓴다. 그것은 거기에 복수의 개체가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용법. 이런 것도 여기서 영통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항상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쓰인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형태들, 이 형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읽어볼게요. Diane Larson Freeman argues that in order to help language learners use language accurately,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accurately, meaningfully, and appropriately,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we need to explain the three interconnected and non-hierarchical dimensions of grammar. 자,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고 non-hierarchical, 서로 간에 위계 질서가 없다. 모두 다 같은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읽어볼게요. 그게 각각 뭐예요? form 1번, meaning 2번, use 사용법. 읽어보겠습니다. The form dimension refers to observable structural components. 겉으로 보이는 그 형태 그 자체예요. 뭐뭐 할 것을 그랬다. 뭐뭐 했을 걸, 야 이렇게 쓰는구나.
s 이렇게 쓰는구나. such as phonemes 소리적으로 나타나는 거, graphemes 어떤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 inflectional morph 그러니까 철자 같은 거죠. graphemes 어떻게 형태가 직접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을 때 형태고 이거는 글자로 봤을 때 형태예요. inflectional morphemes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것이 어떤 형태소가 추가될 수 있는지 and syntactic patterns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거 그 구적으로 통사적으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모든 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meaning. 뜻은요, refers to the semantic level of the structural items, including lexical and grammatical meaning. 그래서 의미라는 건 그냥 의미예요. 그것의 뜻, 사전을 딱 찾았을 때 어떤 뜻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죠. 다음요, the use.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의사소통 수업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상황과 어떤 타이밍에 맞게 그 문법을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the use dimension accounts for meaning of utterances across different contexts and cohesion in discourse. 실제로 담화를 할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쓰느냐 그리고 그 맥락에 맞추어서 잘 쓸 수 있느냐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accurately, 정확하게, meaningfully, 의미가 알맞게, appropriate, 적절하게라고 되어 있죠. 그걸 각각의 화살표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보면 이렇게 돼요. accurately는 form에 대한 이야기죠. meaningfully는 meaning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use는 appropriately, 적절하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절하게에 대한 다시 할게요. 적절하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여졌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그래머의 디멘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Consider this example.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자, 이제 위에 이 세 가지가 form, meaning, 그 다음에 use가 지금 여기 나는 must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The modal must is placed in front of a verb to mean obligation or necessity. 네, 의무와 necessity,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However, if an English learner tells an American friend, 친구한테 I must take my baby to the doctor, the friend might find the sentence awkward.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as it sounds too formal. 너무나도 형식적이어서 in the context. 캐주얼한 상황에서 must를 쓰는 게 아니다. 뭐에 어긋나요? 여기요. 컨텍스트에 알맞지 않다. appropriateness. 이슈인 use에 어긋나는 거죠. Thus,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how to use 뭐예요? appropriateness. The language correctly and appropriately. 네, appropriately. Learners need to be aware of the use dimension of the target structure. 됐죠? 그러니까 use dimension을 violation 한 거기 때문에 형태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무슨 사전적인 뜻인지 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써야지만 그 문화와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적절한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이요.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다른 예시를 봅시다. That is enough. 네,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In regard to form, 형태에 대한 거라면 the utterance consists of three single morphemes. 네,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Where the verb be is inflective with the third person singular form is. 그래서 is라는 것은 3인칭 단수를 위한 is고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문법적인 형태적인 거예요. The pronunciation would be 계속 형태죠. phoneme이니까 that is enough. Though a common variation in speech would contract the first two words and it would be pronounced as that's enough. 이렇게 될 수 있다. 두 개가 축약이 돼서. In the meaning dimension, 그리고 의미 쪽에서는 that is a demonstrative pronoun referring to a preceding word. 대시란 뜻은 이거고 the copula e has the meaning of having a particular state or quality 이런 뜻이고 and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at and enough.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The third word in the ers, enough, is an adjective in the predicate position meaning adequate or sufficient. 이런 뜻이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form, 형태적인 거 뭐 했어요? 발음적인 것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철자적인 것도 했죠. 그것이 graphem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 meaning, 의미했어요. 이제는 뭐 해요? 아이고. 의미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use 해야죠. 사용법. appropriateness를 이야기하는 거. Use dimension, the social func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tone. 네, 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The tone used and what the antecedent of that is in the larger discourse. 대신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담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뜻이 달라질 수 있다. For instance, if a parent wants to reprimand a crying child, yelling, that is enough, is a command for the child to be quiet. 이럴 경우 막 울고 있는데 그걸 꾸짖기 위해서 that's enough 이러면 그만 좀 울어라, 조용히 해라 이 뜻이고 If a waiter is filling your water glass, 그 물을 채우고 있는데 that's enough 라고 하면 you have a sufficient amount of drink and want him to stop pouring more water. 그래서 물 그만 주셔도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that is enough예요. That is enough. 똑같은 문장인데 그 문장이 어떤 맥락, 어떤 context, 혹은 어떤 tone,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뜻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해 볼게요. The three dimensions are interconnected in the sense that a change in one dimension could change the other two. 서로 연관되어 있다, interconnected, 연결이 되어 있다,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거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In the example above, that is enough. Whether the form is contracted and how each word is pronounced will affect the meaning. Contracted, 축약이 되냐 안 되느냐. form적인 거잖아요. How the word is pronounced, 역시 form적인 거잖아요. 그거가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In the classroom of rowdy students, emphasizing each individual word to bring the class to order will be very different. Then the contracted form, that's enough, when notifying the person pouring water that you have enough in your glass. 그래서 that is enough. 이렇게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 no contraction 일 때요. 그리고 pronunciation이 진짜 너무나도 이제 하나하나가 articulated 됐을 때 그때의 뜻과 그냥 쉽게 oh that's enough 이렇게 얘기했을 때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전달하려는 의도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이 3면이 세 개의 차원이 form, meaning, use라는 세 개의 차원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has focused on one dimension while ignoring others.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주로 하나의 dimension, 이 세 개 중에서 form, meaning, use 중에서 하나만 부각되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당연히 뭐겠어요? form이겠죠. 전통적인 수업에서 이제 문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 설명하고 문법에 대한 발음이나 뭐 읽는 법, 쓰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 문법 형태의 뜻을 가르침으로써 항상 이 형태적인 것에 많은 집중을 하고 그것의 뭐 의미적인 뜻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용론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의 그 펑션 같은 거는 많이 희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뭐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 그 다음에 Audio Lingual Method 제 이전 수업을 보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크게는 언급 안 할게요. 근데 이 둘 다가 전통적인 수업이에요. Grammar Translation은 문법을 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수업이고 Audio Lingual Method는 그냥 듣고 따라하고 발음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둘 다가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단순 암기형 그런 교수법이에요. Focus on form, 항상 형태에만 충실했다. 어떻게 해요? 앞에 거는 문법을 어떻게 쓰는지 뒤에 거는 그 문법 형태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somewhat on meaning, 그리고 의미는 조금 있죠. 그걸 번역을 하니까요. But ignore, use,
항상 이 use라는 거 허용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어떤 그 맥락에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almost completely ignored 항상 무시가 됐대요. 됐죠? 그거에 대해 반해서 뭐 natural approach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meaning의 emphasis가 많았고 다른 건 다 ignore 했고 Learners of any language must learn all three of these components. 중요한 건 이거죠. 학습자들은 이 세 개의 디멘션을 모두 깨우쳐야 한다. Grammar is not only about form.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문법적인 그 외면으로 드러난 그것이 다가 아니고 It is about what forms mean and when and why they are used. 그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까지 이게 좀 더 이제 그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rrectly, accurately 뿐만이 아니라 meaningfully 또 말이 돼야 되고 appropriately 그것도 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씩 더 적어볼까요? form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accurately, 정확하게. meaning이라는 거는요, 의미롭게, 의미 있게, meaningfully. 그 다음에 use라는 거는요,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appropriately. 한국어라고 예시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존대어를 배운다, 하세요, 뭐 선어말 서미, 선어말 어미, 뭐 뭐 세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쓰는 거. 문법에 알맞게 드세요지 드스요 이건 아니잖아요. 드셔요 이것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드세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insert 해서 쓰는 거. meaningfully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아는 거. 뭐예요? respect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써야 돼요? appropriately, 적절하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예를 지켜야 되는 사람. 나이와 그게 관계가 없어도 그리고 나와 사회적인 거리가 좀 먼 사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쓴다. 반면에 뭐 강아지한테 이걸 쓴다든지 그쵸? 정말 애기한테 쓴다든지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 또 반대로 반말로 평어로 처음 본 사람한테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포멀리티를 지켜야 되는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맞죠. 선생님 이거 먹어. 문법이 틀렸어요? 문법 맞잖아요. 거기 틀린 단어가 어디 있어? 다 맞죠? 선생님 이거 먹어.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죠? 선생님 이거 먹아? 이건 문법적으로 틀렸죠? 선생님 이거 먹다.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틀렸죠? 근데 선생님 이거 먹어.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요. 의미도 돼요. 선생님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사회적으로 적절성이 선생님 이거 드세요. 드셔요. 뭐 이런 거가 더 적절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확도와 의미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appropriateness, 적절성 이렇게 따지는 거고 문법 요소 하나하나가 이 세 개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법은 적절하게 그 뜻이 표현되어야 돼요. 그 사회와 문화적 특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됐죠?